이강민의 잡지사 8월 후 20번째 페이지.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약의 역사는 백승만 교수에게. 경상국립대학교 약학과 백승만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이어서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백 교수님과 스테로이드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포츠 도핑의 역사부터 화학적 거세, 또 암 치료제까지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품은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테로이드란 약물은 어떻게 탄생했고 또 인류 역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란 무엇인지, 또 이제 혹시 스테로이드에도 좀 분류가 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테로이드라는 말 자체가 스테롤 닮은 물질을 다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스테롤이 무엇이냐? 제일 대표적인 게 콜레스테롤이죠. 콜레스테롤이네요. 그렇죠, 스테로이드잖아요. 예.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물질인데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들이 있습니다. 식물, 뭐 곰팡이 뭐 다 만들어내거든요.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물질이에요. 사실 네. 우리 콜레스테롤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지난 100년 사이에 우리가 갑자기 잘 먹게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 사실 우리 몸은 하루에 거의 1g씩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필요하니까 만든 필요한 거죠. 영양소예요. 예.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정말로 귀한 영양소들이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0.5g씩 음식물에서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 콜레스테롤이 정말 우리한테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은 예. 일단 세포막에 들어가지고 우리 기능을 유지하기도 하고 신호 전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 호르몬을 만들어냈어요.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죠. 이 물질들을 찾아내고 나서 1930년대 구조를 밝혀내고 나니까 이 물질이 다 콜레스테롤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남성 호르몬의 대표 우리 뭐 테토나 메겐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테스토스테론, 그 에스트로겐 그런 물질들을 다 찾아내고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콜레스테롤이야. 구조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몇 단계, 7, 8단계 몸 안에서 변화를 거쳐서 만들어지거든요. 예. 아니 이 독창적인 구조는 분명히 콜레스테롤에서 왔으면 틀림없어. 사실 그렇죠.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걔들을 하나로 묶었죠. 스테롤 닮은 물질이다. 스테로이드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테토나 메겐녀 나누는 거 질색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테로이드라고 뭉뚱그려서 말씀해도 되겠네요. 네, 뭐 그래도 되긴 합니다. 예. 이게 이 스테로이드라는 단어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물질을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게요. 이 물질 때문에 근육도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스테로이드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있고 수천 수만 개의 스테로이드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어떤 것들은 근육을 만들고 어떤 것들은 염증을 치료하고 어떤 건 약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피임약으로 쓰이기도 하고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거든요. 예.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처방 받으면은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네. 근육을 만드는 스테로이드랑은 또 좀 다르고 그다음에 염증 치료하는 거랑 근육 만드는 거랑 네. 다른 스테로이드. 완전 다른 스테로이드예요. 저도 사실 솔직히 저도 좀 고백을 하자면은 제가 29 그때 박사학위를 받기 직전에 약학 박사 약대를 졸업하고 약대 대학원을 갔으니까 그렇죠. 박사학위를 받기 직전에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스테로이드 염증을 줄여야 될 일이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좀 복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달 동안. 하면서 저도 이거 하면은 근육이 늘어나겠지라고 생각을. 야, 내가 전공인데도. 네, 제가 약대 졸업했지 약사의 그 약학 박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헷갈렸어요. 제 심리적 친밀감이 확 드네요. 네, 저도 그랬었고 사실 교수가 되고 나서도 잘 몰랐어요. 스테로이드 연구를 안 하면 저도 그러니까 위약 효과 때문에 또 괜히 막 아침에 거울에서 막 실제로 진짜 그랬어요. 저 그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했거든요. 나 약발이다. 이때 어차피 기왕 먹은 거 이때 좀 힘을 내야지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 진짜 약간 위약 효과에 제대로 당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건데. 전혀 다른 효과 사이 정반대되는 계열이거든요. 어때 뭐 이거 근육을 없애주는 계열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스테로이드라는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물질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인류라는 책도 쓰셨고요. 네. 스테로이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이제 테스토스테론 이 남성 호르몬도 스테로이드의 하나라는 말씀이신데 왜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물질이 제일 먼저 분리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질을 이제 찾아가다 보면은 그냥 골 때리는 사건들을 많이 연결되는데 골 때리는 사건. 1889년의 일이거든요. 1889년에 브라운 셰카드라고 하는 프랑스의 생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음 파리에서 있던 생리학회에서 연설을 해요. 네. 뭐냐면은 "내가 주사를 한 대 맞았는데 나는 회춘했다."라는 거예요. 아, 회춘 주사를 네. 내가. 나 이 사람 나이가 그때 72였어요. 72. 그 어. 당시로 치고도 좀 많죠. 그죠? 어. 72였고 그 주장한 거 그거예요. "나 그전까지는 뭐 2 시간도 제대로 일을 못 했는데 이거 먹고 나서 4 시간 5 시간씩 일하고." 마치 제가 예전에 하계 가장 때 느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분명히 젊어졌다. 뭐 힘도 많이 좋아졌고 집중력도 길렀고 그 집에 가서 뻗어 자지도 않고 분명히 젊어졌다. 힘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죠. 예. 열광한 사람들도 있었고 학회에 있던 학자들은 말도 안 돼. 꽃방비. 네. 왜냐하면은 그 실험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예요. 일단 실험 샘플이 한 명이에요. 자기 자신. 그 동물 실험이 아니라 자기한테만 주고서 그대로 효과를 본 거예요. 그래 가지고 1889년이면은 지금 과학이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시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위약 효과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일단 실험군, 대조군 딱 구별해야 되는 그런 것도 그렇죠. 하나도 없어. 그다음 거기 그러면 그 주사가 뭡니까라고 하니까 그거 이게 개와 기니아 피그 5 마리씩한테서 이제 모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네. 그 뭘 모아요? 혈액을 일단 뽑아요. 혈액을. 오케이. 그다음 정액을 뽑아요. 혈액과 정액을 뽑아 또 가지고 섞어. 지난주에 또 정액 또 등장하네요. 정액이 나옵니다. 혈액과 정액을. 왜냐하면 정액은 항상 이제 연구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아, 예.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뭐요? 이게 좀 잔인하긴 한데 개와 기니아 피그의 수컷이었어요. 고환을 잘라요. 개와 예, 고환을 잘라 가지고 으깨요. 그거를 생리 식염수로 추출해요. 최소한의 물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추출해 가지고 그 밑에 걸르면 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정액도 아니라 이 고환 추출액을 뽑아 가지고 섞은 거예요. 개와 기니피그 모아서 네. 혈액, 정액, 고환 고환 추출액을 추출액 3개를 섞어 가지고 섞어서 자기 몸에 넣었다고? 그걸 자기 몸에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회춘했다가? 그거를 이제 주사를 9번을 맞아요. 9번을 맞고서 이제 한 달 동안 9번을 맞고서 "난 회춘했다."라고 딱 발표를 하니까 학회 갈 정도로 멀쩡한 것도 이상한데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예. 근데 예. 회춘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학회에서는 이제 그만하고 좀 은퇴 좀 하시라. 그 나이 70 넘어서 뭐 하신 짓이냐 하는데 예. 밖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일단 브라운 셰카드라는 사람이 그래도 학회에서 발표를 할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전까지 파스테르 그런 사람이랑도 굉장히 막역한 사이기도 했고 꽤 유명한 생리학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대한 생리학자가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시험해 가면서 얻어낸 좋은 물질이다라는 인식 하나. 일반인들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죠.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죠. 예. 또 하나는 이 회춘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지 그거. 왜냐하면 그 회춘 아니 그 젊어지려고 그 예전 불로초 찾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진시황 저 와가지고 우리나라 저 서귀포까지 와가지고 돌아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얻은 게 뭐 수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젊어지려고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답이 그 전 세계를 다닐 필요 없이 집 앞에 있는 개와 기니 이게 고아 기니피그는 집 앞에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불로초에 비하면 걔한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황당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럼 그거 하면 되나 보다. 그럼 그 실험법을 그대로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 주사를 우리도 맞자 해가지고 세쿠아린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판매가 돼요. 엄청나게 판매가 돼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거든요. 이 브라운 셰카드라고 하는 이 학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실험을 정리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논문을 발표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나와요. 그 사람들한테 하도 욕을 많이 들어먹어가지고 그 임상 시험할 때 실험군과 대조군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은 주사를 맞았을 때는 힘이 났는데 주사를 안 맞으니까 다시 힘이 빠졌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내는 거죠. 좀 근거랍시고. 그러니까 좀 빈약하죠. 사실.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 그게 회춘의 비결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들이 이제 5년 정도 더 살다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뭐 77세로 돌아갔으니까 뭐 할 말 없죠. 어쨌든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사람들이 골 때리는 거 또 있나요, 그러면? 골 때리는 게 시작이에요. 예, 브라운 셰카드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이. 이게 이 시간이 지나서 도대체 그 정액 거기 뭐가 들어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2002년에 우리 한참 월드컵 했던 그 시기에 12월에 월드컵 끝났네요, 그죠? 그 시기에 호주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이 실험을 재현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2002년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액이라든지 고환 그런 거에 나와 주된 물질은 테스토스테론일 거는 분명하잖아요. 당연히 알죠. 그죠? 그 시절은 당연히 아는 시절이죠. 그래가지고 개의 품종도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 5마리를 품종을 다 다르게 해요. 그리고 종을 다르게 하고 그다음 나이도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4개월령 5마리 골라가지고 그 레시피대로 레시피대로 다
만들어요. 예, 그걸 사람한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치? 안 되죠, 안 그건 되죠. 안 되죠. 2002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테스토스테론의 양을 재봐요. 네.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 예. 숫자를 거짓말, 그 양을 딱 재보니까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의 대표고 거의 대부분이니까 네. 양을 재보니까 아니 이게 터무니없이 적은 거예요. 아. 186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인가? 그 정도로 정말 적어요. 그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우리 몸이 테스토스테론을 하루에 한 5에서 6mg씩 만들거든요. 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한 32,00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오히려. 재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32,000에다가 브라운 셰카드는 이제 1이 더 더해진 거죠. 네. 물론 노인이니까 32,000까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 그래도 이거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어. 32,001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터무니없을 정도의 적은 양을 가지고 효과를 본 거죠. 뒤늦게 이게 위약- 엉터리라는 게. 위약 효과라는 걸 음. 완벽하게 증명을 해낸 것이죠. 음.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네. 젊어졌을 거다라고 그냥 기대를 하니까 셰카드가 이제 그렇게 효과를 봤을 것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네. 그때도 열광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2002년의 이야기고 네. 1890년, 91년은 그때는 뭐 몰라요. 테스토스테론 모르니까. 몰라요. 예, 예. 그냥 정액에 있던 그 세쿠아린 그것만 쓰는 거예요. 예. 주구장창 써대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 지나면 알게 되잖아요. 야 이거 없는데? 생각보다 효과 없는데. 브라운 셰카드한테 물어보고 싶어. 근데 이 사람 죽었어. 예. 5년 뒤에 죽었잖아. 그렇죠. 물어볼 수가 없어.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답이 없어. 어떡하지? 이제 여기서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요? 하나는 음. 뭔지는 모르겠지만 혈액과 정액이 답은 아닌 것 같아. 아마 고환 추출액에서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환을 음. 그대로 옮겨와요. 이식을 하는 거예요. 동물한테 물리적으로 이식을 물리적으로 예, 복강 같은 데다가 고환을 넣어요. 개 기니피그 고환을요? 네, 개와 기니피그의 고환을 동물에다 넣다가 나중에는 사람한테도 넣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프랑스 의사가 예, 이제 예, 예. 보로노프라고 하는 의사가 이걸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하면 젊어진다라고 열심히 광고를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효과를 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임상 시험 결과도 막 보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국 정부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데 보면 이거 다 성공했다라고 돼 있는데 실상 뜯어보면은 성공한 게 아닌 거예요. 보면은 안 했겠죠. 예, 그게 그 복강에 던져놓고 끝나는 거예요. 혈액 봉합을 할 수가 없어요. 봉합을 하면 그래도 문제죠. 왜냐하면 면역 거부 반응 생기거든요. 그렇겠지. 피해 들어가면 안 돼요. 피해가 노출되면 안 돼요. 예. 그 안에 뭔가 봉합을 안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복강 몸에 빈 공간들이 있으니까 네. 그걸 끼워 넣고 그리고 끝나는 끼워 거예요. 넣었다고. 예,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동물의 고환 어떻게 넣겠습니까? 넣어봤자 그 효과 있겠습니까? 보로노프 이분은 원숭이 고환도 이식을 했나 예, 보네. 원숭이 고환도 이식을 많이 했고 어. 그 당시 악명 높은 네. 그 당시는 모르겠지만 네. 1920년대 말 가면 이제 이 사람의 다 미천이 드러나죠. 그렇겠죠. 예. 예, 이 사람 말고 이제 좀 다른 사람이 있는데 레오 스탠리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실험군과 대조군을 완벽하게 제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약간 실험틱한 느낌을 나는 것이죠. 네. 그리고서 이제 1000명한테 이제 실험을 해요. 그리고 그걸 1000번의 고환 이식을 했다고 논문으로 발표까지 해요. 지금까지는 가장 과학적입니다. 가장 과학적입니다. 예, 예, 이 사람은 그 환자의 이력도 다 테스트를 하고 먹는 것도 똑같이 하고 했어요. 심지어 이 사람 사람의 고환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했어요. 그때는 이식을 한 건가요? 이식. 어. 그때도 이제 복강에 던져 아, 넣는 식입니다. 예, 혈액 예. 봉합이 그 당시 나와 있긴 했는데 그게 어. 정밀하진 않았고 네. 이 사람은 예. 그냥 던져 넣는 걸로 끝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비결이 그 사람은 교도소 의사였어요. 그래서 네. 사형수 있잖아요. 예. 사형 집행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에 가족들을 만나는 거예요. 네. 당신 남편이 이제 조만간 내일 사형 당할 건데 예. 나한테 돈을 주면은 고환을 내가 적출하겠다. 잘라서 다른 사람이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와. 이제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17번의 고환을 가져옵니다. 아니 사형수라고 해도 아무리 그러니까 사형수 그래도 그 당시 이런 인권이 얘기는 있는데 없었잖소 이럴 거 같은데. 아니 우리 얼마 전에 사마천 배웠거든요. 사마천 궁형도 아니고 이거 뭐야? 사마천은 궁형 받으면 살려는 줬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예예예. 사람들 살았잖아요. 그 사기를 없었잖아요. 예. 이건 그것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일을 지금 했던 것이죠. 어. 아까 제가 1000번의 고환 이식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고환을 받은 사람이 656명이에요. 와 많이도 했네. 그게 숫자 1대1 매치가 안 되잖아요. 네. 2번 이상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 마치 영양 주사 맞듯이 그냥 2번. 음. 제일 많은 사람 7번까지 받는 사람이 있어요. 고환을 7개. 다른 동물에 그리고 뭐 표본 확보라 치고 표본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 치고 효과는 당연히 효과 없었겠죠. 없죠. 효과도 예. 없고 이 사람은 효과 있다고는 하는데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네.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 이거를 내분비에
학이 그 당시에 많이 유행을 했는데 네. 내분비 범죄학이라고 불렀어요. 내분비 어. 내분비학에 탈을 쓴 범죄다. 고안을 의식해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고안을 이게 학문적으로 말이 되는 게 고안에서 분명히 이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혈류로 뻗어 나가요. 거기에 네. 보관을 하지를 않아요. 공장이 텅 비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잘라서 효과를 보려고 해봤자 실제 별로 없는 거죠. 텅 빈 공장이다. 텅 빈 공장인 거죠. 바로바로 배송이 네, 되네요. 이미 비었어. 예, 거기 예.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1930년대쯤 되면서 야 이거 고안 이식가지고 안 되겠다. 왜냐면 한 30년간 해봤는데 답이 없잖아. 다 둘 다 사기꾼이고 효과 없어. 예, 이제 두 번째 흐름이 뭐냐면은 두 번째 흐름. 정액이나 고환 오케이 다 좋아. 근데 그 분명히 고환을 다 옮겨오는 게 안 된다면 정액 안에 있는 주성분이라도 분리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이게 좀 과학적이죠. 예, 이제는 예. 예, 그 당시에는 이게 뭐 공장이 텅 비었고 그런 것도 몰랐고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마치 신코나 나무에서 퀴닌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버드나무 껍질에서 살리신을 분리하고 그런 것처럼 동물에도 분명히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액에서 주성분을 분리해 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혹은 고안에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잔뜩 모아요. 동물의 정액을. 정액은 아니었고 이때는 고환을 모으는데 네. 예, 왜냐하면 소도 도축장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럼 도축을 하다 보면 소의 고환 뭐 어딜 쓰겠어요. 그런 그렇죠. 것들 모으는 그렇죠. 거예요. 예. 스위스의 한 학자가 네. 화학자가 그 고환을 소의 고환을 100kg을 모아요. 고환만. 근데 죽은 동물의 고환이 효과가 있을 수 있나요? 거기에 있다라고 믿었던 믿었으니까요. 거였죠. 예, 거기서 이제 100kg을 모아가지고 네. 추출해가지고 한 10mg 정도 얻었는데 성공이 한 1억분의 1 정도. 100kg에서 10mg은 눈 꼬매는 양이거든요. 100kg이면 감이 잡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율이긴 하지만 네. 모아내는데 분리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고환 테스티스니까 테스티스에서 나온 물질이다 해가지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1935년인데 스위스의 학자가 드디어 주성분을 찾아내는데 성공을 한 것이죠. 남성 호르몬을 찾아낸 네, 거죠. 드디어 남성 호르몬을 찾아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독일의 한 학자도 이제 비슷한 연구를 하거든요. 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고환은 아니고 소변에서 모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고환에서 뭔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분명히 혈액으로 흐를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그런 사실도 알려져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 혈액으로 흐르면 분명히 소변으로 나갈 거예요. 그 뭔가 배설돼서 나가니까 실제로 그렇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소변을 모으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소변은 고환은 한 번 자르면 끝이잖아요. 소변은 계속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 공급은 훨씬 잘할 수 있죠. 훨씬 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소변은 한 번 받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굳이 동물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 소변하면 더 정확하죠. 그래가지고 독일의 제약회사에서 이 학자한테 소변 샘플을 모아서 잔뜩 주는 거 한 15리터를 뭐 그건 금방 모아요. 제가 볼 때. 학교 한번 돌고 오면 돼요. 15리터가 아니라 더 많았는데 150리터라고 해도 그 금방 모읍니다. 정말 뭐 톤 단위 15톤이었던 것 같아요. 15톤. 15톤을 모으는데 소변도 그냥 소변도 아니라 남성 호르몬 진짜 뿜뿜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변. 경찰관들 아무나 안 받아요. 경찰관들 모아가지고 일부러 경찰관 소변만 경찰서에서 소변 받아가지고 거기서 15톤을 받아가지고 분리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진짜 어처구니 없는 어처구니 한데. 그 스위스 학자가 5월달에 35년 5월달에 발표하고 이 사람은 8월달에 발표를 해요. 그다음 또 한 사람이 이제 또 다른 학자가 이제 3등인데 이 사람은 딱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또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 사람은 좀 학술적이에요. 간에서 나오는 물질, 콜레스테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노폐물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유래한 담즙산들도 있거든요. 그 물질들을 화학적으로 변형하는 데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조도 좀 밝혀내고 대량 생산하는 방법도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논문으로 또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은 노벨상 못 받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그거 말고 다른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게 되죠. 1938년에. 스웨덴뿐만 못 받았네. 제일 첫 번째 스위스 학자. 스위스분 죄송합니다. 1등이 왜 못 받았는지는 뭐 노벨상 못 받은 이유는 사실 밝혀지지는 않거든요. 받은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는데 2등, 3등은 노벨상을 받고 그리고 드디어 비밀이 밝혀졌잖아요. 테스토스테론이 나왔고 이게 브라운 셰크더 박사가 이제 주장했던 회춘의 주성분이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이거 하다 보니까 성기능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근육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대량 생산법도 나왔죠. 또 이걸 가지고 드디어 이걸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대박을 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먹었더니 흡수가 안 돼요.
우리 먹었더니. 몸 안에서 만들어내서 몸 안에서 돌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음식을 통해서 넣으면은 이제 위장관을 통해서 소화관으로 가면은 그 결과 배설되거나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다른 물질로 바뀌어 버려요. 우리 몸이 야, 이 얘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물질이 아니야. 원래 안에 있던 물질이지. 다른 물질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보내거나 네. 다른 물질로 바꾸거나. 흡수가 안 되는 그럼 거예요. 소용이 없죠. 그리고 억지로 좀 많이 먹어가지고 잠깐이라도 흡수를 시켰더니만 독성이 나타나요.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간에서 이 물질을 분해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예예. 야, 이게 여기 있을 물질이 아닌데 너 왜 여기 있냐? 나가 하면서 구조를 바꿔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간이 무리를 하는 거죠. 음. 간 독성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생각보다 써보니까 소용이 없네. 안 되네. 학자들이 포기를 안 하죠. 구조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뭐 대량 생산법이 나와 있었으니까 네. 더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예. 1941년에 네. 이게 좀 충격적인 결과가 하나 나와요. 어떤 거요? 시카고에 있던 비뇨기과 의사인데 이 의사가 전립선 암이 있는 동물한테 네. 동물과 나중에 사람 실험도 하거든요. 사람은 네. 의사니까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테스토스테론을 줬더니만 전립선 암이 확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랐다고요? 자라는 암이? 네. 이게 그 처음 생각했던 거가 많이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전립선이 더 건강해져야 되는 거 그래야 아닙니까? 될 것 같잖아요. 예, 그 예. 회춘해야 되니까. 전립선 비대라든지 뭐 암 같은 그래요, 경우 대부분 그래요. 노인성 질환이잖아요. 예. 비대와 암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노인성 질환인데 분명히 테스토스테론을 주면은 이게 아니 전립선 암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훨씬 더 거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불에다 기름을 끼얹은 것 같다. 그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은 실험 한 번 더 해요. 뭐냐면은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을 이제 주는 거 말고 여성 호르몬을 줘봤어요. 예. 여성 호르몬을 주니까 전립선 암이 또 안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이 전립선 암을 키운다는 게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게 멘탈이 붕괴되는 것이죠. 이거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좋은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회춘약이라 했더니 네, 지금 암이 커졌네. 암이 커졌네.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안 되겠구나. 약간 바람이 식어요. 네. 그래가지고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연구가 살짝 줄어들기도 했는데 네. 그때 1941년에 딱 2차 세계대전이죠.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시카고 비뇨기과 의사는 1966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네. 허긴스라고 하는 찰스 허긴스라고 하는 비뇨기과 의사고요. 음. 2차 세계대전이 네. 있었잖아요. 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냉전이 됐어요. 그렇죠. 냉전 시대에는 저쪽 진영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직접 하진 않지만 야 우리가 더 좋아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 비스무리한 걸 하죠. 전쟁을 문명화한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정치 같은 것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거든요. 스포츠로 전쟁을 대신하는 거죠. 스포츠는 전쟁을 대신하잖아요. 냉전 시대에. 그러니까 그 제1차 첫 번째 제1호 올림픽 보면은 다 뭐 사격, 양궁, 레슬링, 육상, 수영, 승마 다 전쟁 종목이에요. 그렇죠, 전쟁이 그렇죠. 아닌 종목은 테니스밖에 없었어요. 예. 귀족 스포츠라고 막 하는 그거밖에 없었고 나중에 종목 늘어나긴 했죠. 근데 2차 세계 대전은 이제 전쟁을 할 수는 없는데 네. 2차 끝나고 나서 스포츠로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거 말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와중에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주목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회춘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근육을 키운다는 것도 알려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물질을 복용하면은 근육이 엄청나게 자란다. 그걸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동독에서 먼저 쓰고 소련에서도 쓰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미국에서 써요. 예. 미국에서 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보디빌딩 선수기도 했었고 네네.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기도 했었거든요. 이 사람은 그때 2차 세계대전 할 때 그 타라와 섬이라고 하는 섬의 상륙 작전에 앞장섰던 군인이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일본인은 이제 그 진지를 딱 설치하고 기관총을 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어떤 무기도 없어. 그냥 저 바로 노출됐잖아요. 정말 네. 많이 죽었거든요. 이 사람도 그때 부상을 입었어요. 그 부상을 치료하려고 자기 계속 헬스를 했던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자기가 의사기도 했고 보디빌딩 선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에 가가지고 독일 사람들 혹은 소련 사람들이 보디빌딩 그 역도를 하는 걸 보게 됐어. 보다 보니까 아니 쟤들 뭐야 테스토스테론을 쓰네. 그것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술집에서 예. 다른 그쪽 주치를 만나가지고 예. 우리도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마치 무기 없이 적한테 돌격하는 거 그렇지. 똑같은 거라고 소련한테 생각하는 지는 거죠. 거다. 네, 소련한테 지는 거죠. 그럼 체제가 무너질 수 있어. 네. 공산권과 자본주의권 언제
언제 다시 어. 붙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려면 계속 우위를 점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 무기란 우리도 알약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이 사람도 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의사니까 옆에 제약회사를 많이 알았어요. 네. 제약회사에서 마침 우리는 테스토스테론보다 더 좋은 약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물질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선생님 이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아 좋다. 이거 꼭 써야 되겠다. 내 주변 사람들, 자기 같이 운동하는 크루들이 있잖아요. 그 네. 사람들한테 먼저 줘요. 그래서 줬고 이 사람들 효과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이제 운동선수들 스포츠에 금지 약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금지 약물이 들어오죠. 예. 그때는 금지도 아니었어요. 그쵸, 그쵸. 그냥 예. 노하우였어요. 비밀 수단이었죠. 예. 그러면서 그 약을 엄청나게 쓰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도 손을 털고 나가요. 아니 이 약이 그 사람 약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약이 그래도 적당히 먹을 때는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은 전립선이 땡땡 부어가지고 뭐 고환 작아지고 이러잖아요. 고환 축소돼요. 그죠, 고환이 그죠. 아무 예. 기능도 못 하거든요. 예. 전립선이 땡땡 부어가지고 소변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 빠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고환이 쪼그라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테스토스테론 남성 고환이 호르몬을 커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 예, 예, 예. 이게 뭐냐면은 예. 남성 호르몬을 왜 그런 만드는 거야? 과정에서 네, 네. 정액이 나오거든요. 네. 만드는 과정이에요. 예. 테스토스테론이 딱 지시를 내려가지고 정액이 나오고 고환이 커지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뇌에서 딱 지시를 내려가지고 테스토스테론도 만들고 예. 고환도 그 고환도 발달하고 성기능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럼 뇌는 그걸 바로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많네. 그럼 그만. 뇌에서 각종 호르몬들을 보내가지고 이 회로를 돌려야 되는데 그게 전체 막혀요. 그럼 이거는 얘가 많이 만들어진 것 때문에 정액이 더 이상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작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쓰다 보니까 이제 어떡하지? 그 스테로이드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뇌에서 오는 호르몬까지도 맞아요. 아, 예. 그러면은 스테로이드가 많지만 그래도 계속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상쇄된다. 근데 그 호르몬도 다시 그럼 또 상위 호르몬이 있거든요. 예. 하나씩 거슬러 가는 거죠. 나중에 거슬러 갈 수가 없죠. 결국 나중에 그게 다 고환 퇴화되거든요. 그럼 4, 50년대 스테로이드를 계속 주입한 그땐 금지도 아니었으니까 네. 운동선수들은 그런 부작용들이 네, 되게 그럼 현저히 나타났겠네요. 현저히 나타났죠. 아. 그래가지고 이 의사 같은 경우는 적당히 좀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 특징이 효과를 한번 보면 계속 못 한단 끊죠, 못 끊죠. 한 예. 번에 하루에 2알 먹던 거를 이제 하루에 8알, 10알씩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내가 바랬던 거 이런 게 아니다. 그렇지. 우리를 지킬 최소한의 무기 정도가 필요했던 것이 이거 뭐 원자폭탄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망가질 정도에 가면서 이 사람은 그냥 학을 떼고 나가요. 이렇게 약물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네. 도핑 테스트가 보편화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도핑 검사가 점점 정교해질수록 또 검사에 안 걸리기 위한 또 다른 약물이 나온다. 왜냐하면은 이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각종 각성제들도 많이 쓰이고 이 경기력 강화 약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인데 네. 그거 말고 각종 각성제들, 마약들도 등등 쓰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1970년대 들어서 금지가 돼요. 예, 예. 그러면 1980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LA 올림픽 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을 이제 미국의 자유주의에서 참가를 안 하죠. 소련의 그렇죠. 아프가니스탄 공습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예. 84년에 LA 올림픽에는 그쪽에도 참가를 안 소련이 하죠. 안 하고 보복 차원에서 안 하죠. 서울에서 둘 다 오죠. 그게 다 모이잖아요. 예, 예, 그게 예. 최첨단 기술들이 만난 거예요. 예. 이 도핑 기술은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스테로이드들은 너무 많이 발전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체제가 아직 망가지지 않았잖아요. 예. 아직 소련이 붕괴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개혁 개방 안 했잖아요. 어느 게 좋으냐 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상황. 그래서 88년 올림픽에는 정말 각종 스테로이드들이 범람했거든요. 네. 100m 결승에서도 그런 문제 많이 벌어졌었죠. 벤 존슨이 캐나다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세계 신기록 우승했는데 3일 만에 도핑 적발된단 말이에요. 네. 2등 칼루이스가 이제 우승 금메달을 받게 되죠. 네. 칼루이스도 사실 미국 대표 선발자에서 뭐 이슈가 됐었거든요. 아, 그 사람은 이제 스테로이드는 아니고 각성제를 복용해가지고 칼루이스가 네. 그 각성제를 복용하면 이제 추가 검사를 해야 됐거든요. 네.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검사를 해야 되는데 미국 대표팀에서 네. 그거를 안 해요. 예. 이 정도로 충분히 소명이 됐다 해가지고 네. 바로 그냥 참가를 하게 돼요. 예. 원래는 3개월 뒤에서 올림픽 참가해서는 안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칼루이스 같은 경우도 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그 100m 8명 중에서 6명이 그때 약물에 관련이 돼요. 아. 그 현장에서 관련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뒤에 훗날 관련된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게 가장 추악한 결승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어요. 올림픽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한 90년대 말이나 네. 박찬호 선수 한창 메이저리그 뛸 때 그러니까 그때 좀 약물의 시대였다고 하잖아요. 박찬호 선수가 진짜 네. 대단한 거예요.
그 그쵸. 예. 진짜 약으로 무장한 선수들 사이에서 그렇게 박찬호 선수 안 했으니까. 예, 안 했으니까요. 그 진짜 예. 대단한 거예요. 예. 그 많은 그 약물 약쟁이들 앞에서 버틴 거니까 뭐 미첼 리포트 이런 것도 예, 정말 나오고. 인정입니다. 예. 그때 약물이 많이 문제가 됐던 게 그게 역시 올림픽과 좀 많이 관련이 되는데 시드니 올림픽에 이제 시드니 올림픽에서 여자 육상에서 100m, 200m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한테 약물을 줬다라는 제보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보가 트레이너한테서 왔어요. 처음에 익명 제보였어요. 그 예. 미국 도핑 센터의 네. 관련 당국의 트레이너가 네. 이 제보를 했고 처음에는 뭐야라고 생각했는데 네. 약을 쓰고 난 주사기예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이 사람이 실명을 제보를 한 거죠. 그거를 가지고 이 선수한테 투여를 했더니만 네. 갑자기 달리기를 잘하더라. 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약물을 제조한 회사를 덮쳐요. 아, 이 예. 회사가 예. 그 수사 당국이 네. 그 수사 당국이 덮친 회사가 발코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물을 찾아내긴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없던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있었으면 이미 시드니 올림픽에서 도핑에 적발이 됐겠죠. 네. 적발이 안 됐다는 거는 그 전에 몰랐던 물질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적발하는 시스템이 그 당시에도 완전하진 않았으니까 네. 그걸 다시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틈을 치고 나간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 당국에서는 이 물질을 가지고 효과를 본 것 같긴 해. 그런데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겠어. 예,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려면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나쁜 물질이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넣어서 얼마큼 입증을 효과를 해야죠. 보는데 그거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관련 전문가한테 이제 요청을 합니다. UCLA에 있던 관련 교수였어요. 네. 그 도핑 관련 최고 전문가였었거든요. 그 교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물질을 찾아냈다. 네.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가 네. 좀 알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합물질 구조는 아직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물질의 뭐 원소 구성이 어떻게 됐다든지 어떤 구조 특징이 있다든지 그리고 효과를 봐서는 딱 봐도 스테로이드예요.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예. 이런 구조일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화학 반응까지 해요. 예. 화학 반응까지 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그 물질이 맞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러면 입증이 된 거죠. 드디어 완전히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질인 걸 알게 된 것이죠. 야, 이게 진짜 나쁜 짓 하려고 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기소하고 처벌을 하는데 그 처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발코라고 하는 회사를 털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판매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판매 기록을 보다 보니까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유명한 베리 본즈. 베리 본즈도 미국 그렇죠. 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선수잖아요. 근데 명예전당도 못 갔죠. 명예전당 못 갔죠. 약물 때문에. 그러니까 베리 본즈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청문회 불러가지고 이게 2003년의 일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너 약물 썼냐 안 썼냐 하니까 베리 본즈가 이야기를 하죠. 나 뭔가 쓰긴 썼는데 왜냐 안 썼다고 할 수는 없어요. 증언이 너무 많으니까 클럽하우스에서 다 쓰는 걸 봤거든요. 네. 뭔가 쓰긴 썼지만 그냥 영양제인 줄 알았지 그 스테로이드 금지 약물인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팬들이 다 떠나죠. 그렇죠. 이제. 근데 너무 뭐 유명한 얘기. 딱 봐도 이게 아니라고 부인을 할 수 없어. 왜냐하면은 90년대 초반에 베리 본즈와 2000년대 초반에 베리 본즈 몸 자체가 너무 베리 본즈 신인 때는 말랐어요. 말랐어요. 예. 도루 많이 예. 400홈런 400도루 했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뭐 갑자기 마동석 씨도 왜소해 보일 정도로 그리고 몸집 위해가지고 갑자기 딱 그렇죠, 나타난단 그렇죠.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선수가 이제 우리 박찬호 선수가 홈런쳤잖아요. 되게 열받아요, 사실. 그러니까 UCLA 교수 이름은 돈 캐틀린. 돈 캐틀린 맞죠, 예. 그래서.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강화해서 근육을 키우는 이야기였다면 반대로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는 데에도 스테로이드 연구가 활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시카고의 비뇨기과 의사 찰스 어긴스 노벨상까지 받은 연구를 했잖아요. 네. 전립선암 환자한테 이거를 테스토스테론을 줬더니만 갑자기 전립선이 확 커지더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전립선암 환자한테 여성 호르몬을 준다면 여성 호르몬도 스테로이드니까 여성 호르몬을 준다면은 전립선암이 안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술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치료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성 호르몬도 스테로이드니까. 예, 그렇죠. 여성 호르몬을 이제 많이 구하면 되겠죠. 근데 예. 여성 호르몬도 비슷하거든요. 정말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예. 아까 막 10톤에서 막 10mg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어떡할까 했는데
마침 1930년대 중반에 네. 여성 호르몬은 아니지만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해요. 합성 여성 호르몬이에요. 구조는 좀 달라요. 근데 3차원적으로 보면 좀 비슷해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효과도 비슷해요. 네. 만들기는 훨씬 쉬워. 그러니까 굳이 임신한 여성의 소변에서 막 추출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 이 합성 여성 호르몬을 이제 넣어가지고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시발점이 됩니다. 실제로 그 네. 관련 약물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노벨상 받은 이유도 뭐냐면 그전까지는 암의 원인을 잘 몰랐거든요. 이게 네. 감염병이다 뭐 생각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 호르몬 관련 질환이다라는 걸 이 사람이 찾아내서 그걸 이제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예. 모든 암이요. 전립선암이 특히 많이 특히? 유방암도 관련이 돼 있고요. 예. 예, 일부 암들이 꽤 많이 관련이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내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됐고요. 보통 암의 이제 원인은 유전자 이상이죠. 유전자 이상을 주는 이유가 뭐 감염도 있고 호르몬 이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여성 호르몬으로 전립선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예. 1940년대에는 이 약물이 전혀 엉뚱한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요? 동성애자한테 쓰였어요. 그 당시에는 동성애를 질병으로 봤어요. 질병 혹은 범죄로 봤어요. 여성 호르몬 기반 스테로이드를 동성애자들한테 특히 남성 동성애자 게이들한테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은 저 사람은 성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남자와도 관계를 맺는다. 딱 그 정도 시각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성욕이 많다고 네. 봤구나 그거를.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좀 줄여주면은 성욕이 줄어들 테니까 치료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긴 합니다. 네. 그때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걸 쓸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이용해서 성충동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썼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네, 나의 여성 호르몬, 합성 여성 호르몬을 그런 용도로 썼습니다. 194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이 됐고요. 네. 그 당시에 성충동을 억제 못해가지고 막 사고를 칠 뻔한 그런 사람들이 몇 명 교수님 있었거든요. 그게 화학적 거세인가요? 화학적 거세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네, 큰 틀에서 화학적 거세라고 예. 부르고 있죠. 예. 화학적 거세는 이제 여러 가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성충동 약물 치료 우리가 성범죄자들한테 쓰는 게 그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립선 암 치료에도 쓰고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네, 화학적 네. 거세는 좀 넓은 개념이 네. 상위 개념이 있고요. 1940년대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1990년대 들어서 이제 그게 좀 법제화가 되죠. 일부 나라에서 여성 호르몬 합성 여성 호르몬을 이용해서 혹은 스테로이드를 이용해서 남성 호르몬을 길항하게 되면 억제하게 되면은 이런 용도로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범죄자들한테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201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 시행을 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은 원래 그 전까지는 전자 추적 장치가 있었잖아요. 그 전자 발찌 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위치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약물 같은 경우는 행동을 제한하는 거죠. 욕구를. 예, 행동을 제한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범죄자들한테도 그냥 하는 건 아니고 네. 성범죄자들도 여러 가지 분류는 아니거든요. 범죄를 뭐 부정하는 타입도 있고 네.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 성충동을 자기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정신과 의사의 감정을 받아서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그 얘기를 해보죠. 염증 줄이기 위해서 병원에서 맞는 스테로이드 주사.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테스토스테론 계열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 하셨는데 네. 이건 어떻게 개발된 겁니까? 이 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 신장 위에 부신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한 95%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고안에서 한 5% 정도가 나오는 그런 물질인데 이 물질은 이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고요. 우리 몸이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이 물질이 좀 나와서 우리 몸을 좀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거네요. 나름 좋은 물질입니다. 네네. 이 물질은 염증을 줄이는 데는 최고의 물질이에요. 정말 신의 물질이다. 뭐 그런 그 표현까지 할 정도로 신의 처방. 효과는 정말로 끝내줘요. 예. 이게 소염제 중에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브루펜 같은 경우 아스피린 다음에 브루펜이 나오는데 네. 브루펜 하나에 한 250, 275ml 그 정도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도 이 스테로이드 5mg 받는 게 효과가 훨씬 좋아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네. 브루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의약품이잖아요. 스테로이드는 전문 의약품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조금만 먹어도 염증이 거의 다 가라앉으니까 우리 몸에 염증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이 너무 많아요. 관절염도 있고 그렇지. 여러 가지 염증, 통증도 거의 대부분 염증과 관련된단 말이에요. 네. 궤양성 대장염도 있지. 그다음에 크론스 디지즈도 각종 질병들이 정말 많은데 네. 그런 염증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니까 좋긴 하죠. 네. 효과는 정말 좋은데 코르티솔.
또 그 나름의 단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우리 몸에서 이제 칼슘 같은 게 좀 빠져나가요, 이게. 그러다 보니 코르티솔이 예. 분비되면요? 그러니까 뼈가 좀 약해지는 어.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럼 또 많이 나오면 또 좋은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약이랑 전문 의약품이란 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잖아요. 예,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지만 네. 그거보다 효과가 더 강한 물질을 우리는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약으로? 네. 예. 코르티솔을 그대로 먹지는 않아요. 예. 코르티솔의 효과를 입증해낸 사람은 1948년에 임상 시험을 하고 1950년에 노벨상을 받거든요. 네. 이 스테로이드 관련 상 받은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그런데 코르티솔이 그 뒤로 그러면 세계 약물이 됐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그 뒤로 예. 관련 부작용들이 너무 좀 심했기 때문에 그대로 쓰지는 못하고 뼈가 약해지고 이런 네, 거요? 여러 가지 예. 그 정신 착란까지도 왔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더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각종 아. 부작용을 줄이고 네네. 효과를 내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부작용이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약이란 게 효과가 좋긴 하지만 네. 제대로 썼을 때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대가가 반드시 따라오더라고요. 그 염증 치료용 스테로이드도 주사 말고 연고를 발라서도 요새 많이 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네. 것들도 효과 좋죠. 예. 염증이 필요한 질환, 염증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질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스테로이드 연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그걸 쓴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나아지는 느낌 나면 그냥 계속 맞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자연스러울 수 있겠으나 그렇죠. 과하면 항상 안 되고 부작용 관리를 꼭 해야 된다는 네. 걸 알 수가 있네요. 네, 당장은 효과가 나겠지만 하지만 또 언젠가 결국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약물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종류, 용량, 사용 기간을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백승만 교수님과 스테로이드의 역사 또 재미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